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경력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런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경력 개발 프로그램. 자, 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첫 번째 우리가 자기 평가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평가 도구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기 평가 도구는 신입사원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5일 이내에 단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경력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전에 옛날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집단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평가 도구로 해서 그 짧게 5일 이내에 단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경력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력 워크숍, 경력 연습 책자. 일단 종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력 워크숍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입 종업원들이 부서 배치 후에 6개월 이내에 어떤 자율적으로 이런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일에서 5일간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경력 연습 책자는 개인이 어떤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내고, 그리고 경력 목표를 명확히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죠. 자기 분석.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을 알아내서 거기에 따른 경력 목표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은 상담자가 당연히 이제는 전문 상사일 수 있고, 또 상사나 인사부서의 임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자, 첫 번째는 사내 공모제도가 있습니다. 사내 공모제도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기술 목록. 자, 기술 목록. 이것은 종업원의 어떤 기술, 능력, 경험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이죠. 그리고 경력 자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자, 이 경력 자원 기관 우리가 줄지시고 소규모 도서관 형태를 말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평가 도구라는 것이 뭔지, 그 종류와 내용, 그리고 사내 정보 제공에서 경력 자원 기관이 뭘 의미하는 건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종업원 평가. 이 종업원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업원 평가. 첫 번째는 평가 기간입니다. 이 평가 기간에 일단 종류가 있습니다. 종업원 평가의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기간이라는 거하고 심리검사하고 조기 발탁자가 있다. 일단 세 개를 기억을 하시고, 종류를 세 개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별도로 평가 기간에 대해서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 기간은 우리가 이제 지문에 평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평가 기간은 1950년대 말 미국의 AT
T사에서 처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지필검사, 면접, 리더 없는 어떤 집단 토의,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해 실습하고 이를 전문가들에게 개인 능력, 성격, 기술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해 실습한다.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해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개인 능력이라든지 성격, 기술 등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심리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종업을 평가하는 것이고, 뭐 조기 발탁자 같은 경우는 그 능력 있는 자를 빨리 발탁을 해서 임원으로 육성하는 제도죠. 자, 종업원 개발.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개발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개발 세 가지, 종업원 경력 개발 세 가지. 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후견인 프로그램, 그리고 직무 순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업원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세 개 중에서 종업원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놓으면은 이건 틀리겠죠. 자, 이 종업원 개발은 종업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이죠. 종업원의 업무 능력 배양에서 열린 어떤 교육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런 교육 내용을 이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후견인 프로그램, 이거는 멘토링 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순환, 우리가 직무에서 좀 직무순환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죠. 이 직무순환,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보면은 이 파일럿 연구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럿 스타디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비검사라고 봅니다. 예비검사.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 우리는 파일럿 연구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전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도 요 파일럿 연구를 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것이 자신의 어떤 연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문을 돌리기 전에 일단 소규모의 설문지를 돌려서 이것이 결과가 잘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제 전체에다가 설문을 해서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파일럿 연구라고 한다. 파일럿 연구라고 합니다. 예, 경력 개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력 개발 단계, 이것은 뭐 경력 단계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 자, 우리도 일단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초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나. 그건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먼저 2번을 먼저 살펴보면은 내가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설정하고 또 일의 세계를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직장에 갔다가 저희 부장님께서 계속 기한을 작성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반복적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제판을 책상에 던지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나와버렸습니다. 하여튼 배짱이 좀 뭘 믿고 배짱을 이렇게 있었는지. 근데 이제 부장이 계속 전화를 해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기 경력에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턴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직무 안내, 사전 직무 안내 있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력 후견인, 경력 워크샵, 그리고 후견인 프로그램. 그래서 뭐 다음 중 초기 경력 프로그램에 그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른 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인턴십, 뭐 경력 워크샵, 후견인 프로그램, 이곳은 중요한 초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력 초기 단계의 중요 과제로는 조직에 적응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위와 책임에 알맞는 만족스러운 수행을 보여야 되겠고, 승진기를 탐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력 목표와 경력 계획을 수립을 한다. 초기니까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력 단계의 문제점은 어떤 현실의 충격과 평가가 좀 중요하겠죠. 적합한 피드백의 결려, 조직이 개인을 좌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요 중간 경력 프로그램 종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직무 순환제도, 그리고 경력 상담, 최신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 훈련이 바로 이제는 중간 경력 개발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경력은 내가 회사에 계속 적응하기 위한 것들이죠. 회사에 계속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직무도 바꿔보고 경력도 상담해보고 뭐 또 변화하는 이러한 최신 첨단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 훈련도 이제 배워야 내가 회사에 계속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막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경력 초기에는 정말 일만 했는데 이제 내 개인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서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이런 여유 있는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종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특징들은 개인이 뭐 경력의 장기적인 차원을 자각하고 일의 세계에서 초점해서 이런 개인 역할을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적응을 하고 전체 시스템 내에서의 자기 이해가 하는 단계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경력 중기 단계에서 느끼는 개인의 장벽은 뭐냐? 실제의 장벽으로는 성장이 전혀 없다. 느린 성장, 사양에 된 조직. 저도 느린 성장 때문에 회사를 계속 옮긴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첫 번째 직장에서 3년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6번의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컴플렉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부 어떤 개인의 경력이 되고 또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개발, 늦게라도 개발 열심히 하게끔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지각된 장벽은 역할이 혼돈되고 경력 정체성이 부진하고 경력 성공과 방향에 대한 막연한 지각을 할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아까 얘기한 중간 경력 개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일의 세계에서 개인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다. 다양한 취미생활, 뭐 데이트, 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경력 단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말기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그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 은퇴 전 프로그램, 또 유연 작업 계획,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요즘은 변형 근무제, 또 직무 순환, 직무 재구조, 경력 후기 단계로는 이제 외부의 흥미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뭐를 할 것인지.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일이 점점 감소되고 역할이 이런 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직업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동료나 친구, 오랜 친구로부터의 어떤 정서적 지지를
가져야 되겠고, 또 이런 고용인들은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게 되는 시기다. 제 친구들 인전 경력이 이제 뭐 정년 퇴직이 2년, 3년 남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2년 남은 친구들은 그냥 요즘 일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 그래서 뭐 굉장히 휴가도 많이 쓰고, 사이나 들로 등산이나 하고, 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를 보면은 요 성탐화 요 세태가 이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죠. 진로 발달 단계라고 똑같죠. 그래서 이 성장 단계에는 뭐 어떤 경력을 개발해야 되고 탐색 이런 걸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는 욕구놀이, 흥 및 취미 등을 통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탐색 단계는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직업을 계속 탐색을 해야 되고, 확립 단계는 이제 한 직업에 정착하는 단계죠. 승진과 함께 조직체에 몰입하는 단계고, 내가 계속 몇 번의 이동의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직업에 정착하는 단계죠. 자, 유지 단계는 경력 정체 단계가 되겠어요. 쫙. 그리고 심리적 충격을 받는 단계가 되고, 쇠퇴 단계는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고 새로운 사생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학교를 은퇴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 건강 운동, 뭐 장사랑 운동, 그래서 국민 건강 운동을 좀 계몽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직장은 안 가졌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서 쭉 갈 것인지를 아웃라인을 쫙 잡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설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업 전환이죠. 예, 이 분야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직업 전환을 알아보기 전에 이 직업 의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직업 의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서의 일에 대해서 어떤 지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정확한 표상의 신념체계를 갖고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직업 의식이겠죠. 자, 주어진 시점에서 일에 대해서 지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느낌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표상의 신념체계를 갖고 가치를 형성해 가는 거. 자, 제가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등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취업할 의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 능력을 탐색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인지 능력을 탐색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업 전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과 직업의 어떤 요구로 인해서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 직업 전환이다. 요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를 나타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예, 직업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전환 상담에 이제 변화에 대한 인지능력 탐색, 요것이 이제는 줄치시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담자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인지능력 탐색입니다. 직업을 전환하겠다는 그러한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내가 알아야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직업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능력을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뭐 기술과 능력, 그리고 나이와 직업 전환 동기화 되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죠. 뭐 부모의 기대나 아동의 경험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예,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노동인구 중 젊은 층의 인구가 높은 경우, 자, 젊은 층들은 취업이 잘 되니까 잘 옮기겠죠. 그래서 비율이 적을수록 하면 전 X죠. 또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의 상태인 경우는 내가 이 회사 벗어나도 다른 회사 취업을 할 수가 있죠. 완전 고용이 되니까 100% 고용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취업이 되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인 경우가 직업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겠고, 또 단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이 단순직 근로자들이 자주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 근로자들이 직업 전환을 하는 확률이 더 많죠. 단기간에 이렇게 옮기는 확률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한번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직업의식을 설명했는데, 그런 직업의식의 범위는 뭐냐라는 것이죠. 자, 직업의식의 범위, 첫째 가치, 둘째 태도, 셋째 의견, 넷째 가치, 태도, 의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업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과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직업 정보 수집을 해서 직업 선택을 해서 조직 문화 분석을 해서 직업 상담, 취업 준비, 직업 적응. 자, 2번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엔 지도 단계. 자, 진로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진로 준비 단계, 취업. 자, 인식, 탐색, 준비, 취업. 처음에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탐색하고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 단계 기억해 주시고, 예, 아까 제가 가치, 태도, 의견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관습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실업 관련 프로그램 종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직업 전환 프로그램, 직업 복귀 프로그램, 취업 동기 프로그램, 구직 활동 프로그램. 다음 중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인사고과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인사고과 프로그램. 이건 인사고과 프로그램은 실업자가 아니죠. 재직자 프로그램이죠. 인사고과 프로그램은. 그래서 인사고과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틀린 것을 찾으니까, 자, 인사고과 프로그램은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두 번째는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뭐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퇴직 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은 가장 적합하죠. 요즘은 전 그 기업 내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러한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제도도 요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뭔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실업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요거 기억하시고,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뭔지 요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자신에 대한 탐구니까 이러한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미결자나 우유부단한 내담자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종류. 자, 탐구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탐구, 타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능력평가, 또 과거 의인의 생애와 자신의 비고, 전부 뭐가 있어요?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 종류.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행동, 뭐 개인의 일 경험, 선호하는 일들, 직업 및 직업세계의 탐색, 자격 및 면허 조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거는 직업에 대한 직업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조직원들의 전형적인 반응,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된다. 뭐 신뢰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과로하며 종종 과로를 하며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그리고 일부 종업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직무로 이동을 감수한다. 감수하는 것이지 거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거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동을 감수하는 것이죠. 조직 몰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이제 조직 감축에 살아남는 조직원이 보인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1차 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